자, 제일 먼저 저희가 이제 공튀기기를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새로 컴포지션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진행을 할 건데, 자,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여기 컴포지션에,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요 메뉴 안에, 메뉴에 보시면 뉴 컴포지션이라고 있습니다. 자, 요거 누르셔도 되고요. 그리고 화면 가운데, 얘는 거의 처음에만 보여요. 얘는 처음에만 보이기 때문에, 자, 요거 눌러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거 눌러주셔도 됩니다. 여기 프로젝트 패널에 있는 Create New Composition 요거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요거를 이제 눌러주시게 되면은 컴포지션 세팅이라고 하는 창이 뜹니다. 컴포지션 세팅. 여기 컴포지션 네임에는요, 자, 공튀기기라고 이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width height는 1920에 1080으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자, 요 사이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여기 한번 쫙 설명하고 나서 설명드릴게요. 자, 프레임 레이트 30입니다. 30. 요거 30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항목은요. 자, 수치를 5.0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 누르지 마시고 자, 탭키 눌러주세요. 탭키. 이렇게. 자, 지금 여기 컴포지션 세팅에서 저희가 이제 여기 제목을 썼어요. 공튀기라는 제목을 썼고요. 위드스에 1920, 1080이라고 제가 여기다 적었는데, 자, 이 영상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상 사이즈. 영상 사이즈에는 HD 사이즈가 있고요. HD.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풀 HD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보면 막 UHD 뭐 이런 것도 있죠. 그죠? 그리고 4K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8K, 16K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점점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요. 방송인들은 싫어해요. 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화장이 두꺼워집니다. 왜냐면 모공까지 다 보여요. 확대를 해서 봤을 경우 모공까지 다 보이기 때문에 자, 굉장히 싫어하죠. 자, HD 같은 경우는요. 사이즈가 뭐냐면 1280에 720입니다. 720. 그래서 720 HD라고 얘기를 해요. 720 HD. 그 다음에 FHD, 풀 HD는요. 요거 여기서 1920에 1080이 됩니다. 자, 요것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1080 HD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자, 4K는요. 얘는 K가 1000단위예요. 그죠? 그래서 4000입니다. 4000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보다 그냥 요거의 2배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자, 3840에 그죠? 3840에 2160이 되겠죠. 요거. 그러니까 HD 사이즈면은 여기 보시면은 락 에스펙트 레티오 투 뭐 16대 9 이렇게 잡혀 있어요. 요거 16대 9. 가로가 16이고 세로가 9라는 사이즈입니다. 이게 HD 사이즈거든요. 이게 HD. 그래서 그 HD 사이즈로 갔을 때 이 기능이라 보시면 되고, 자, 4K, 8K 두 배죠. 그죠? 두 배입니다. 자, 8K, 16K 두 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 사이즈의 두 배가 되는 거죠. 그죠? 뭐 7680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7680이 되는 거고, 그리고 16K니까 또 이거의 두 배. 그죠? 152, 15360이죠. 그죠? 요렇게 이제 사이즈가 가로 사이즈가 정해지는 겁니다. 근데 얘기를 할 때는 세로 사이즈 뒤에다가 HD라고 붙여가지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 보실 때 아마 거기 720 HD, 1080 HD 뭐 이렇게 잡혀 있을 겁니다. 요거 그 사이즈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이즈를 얘기는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사이즈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이제 프레임 레이트라는 게 있어요. 이 프레임 레이트는 뭐냐면은 자, 1초에 필름 수라고 보시면 돼요. 필름 수. 자, 이미지 수라고 얘기를 해도 되죠.
이미지 개수. 그죠? 자, 1초에 몇 장의 이미지가 돌아가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가 30프레임으로 잡은 거는요, 굉장히 그래도 좀 약간 고퀄리티예요. 고퀄리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제 뭐 경차를 싫어하고 뭐 그러는 거는 아니지만, 뭐 만약에 모닝이라는 차가 있고요. 그죠? 스파크라는 차도 있어요. 자, 이런 작은 차 홍보, 이제 광고 영상을 제작을 하는 거, 광고 영상 제작을 할 때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벤틀리나, 아니면 벤츠나, 아니면 그 중형 세단 자동차들, 굉장히 고급형 이제 세단 자동차들이 있어요. 뭐 K9이라든지, 그죠? 제네시스라든지 이런 차들이 있습니다. 이런 차들을 홍보할 때 그 영상하고 느낌이 달라요. 좀 약간 부드럽게 찍히는 부분들도 더 있고요. 뭐 여기 모닝 스파크라고 해서 낮은 걸로 촬영을 하지는 않지만 얘네도 또 뭐 똑같이 30으로 할 수도 있고 뭐 더 높게 50으로도 할 수도 있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컨셉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작고 아담하고 귀엽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액티비티하고 스포티하고 막 이런 느낌. 그리고 중형 세단 뭐 K9 뭐 이런 것들은 뭐 제네시스나 뭐 이런 것들은 자 뭐냐면 약간 고급형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엣지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보여준다든지 약간 슬로우 모션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부드럽게 카메라를 움직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여주는 방식이 달라요. 이제 고급형, 그죠? 요렇게 들어갈 때 여기는 뭐 스포티하고 그 다음에 뭐 작고 아담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대부분 광고 여러분들이 TV로 보는 광고나 드라마나 영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거의 24프레임에서 제작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고에서 뭐 그런 시그니처 광고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거의 30프레임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K9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고급형 자동차 이렇게 광고에서도 거의 30프레임 잡고 있습니다. 30프레임에서 50프레임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굉장히 부드럽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또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 거, 내셔널 지오그래피 그런 영상들 보시면 뭐 이제 물새가 날라와서 물가에서 막 날개를 파닥파닥거리면서 뭔가를 또 먹이를 잡아먹고 또 날아가요. 그런 과정에서 어, 물방울 하나하나 튀는 모션이나 아니면은 날개짓을 할 때 그 날개가 굉장히 좀 이렇게 자세하게 좀 잘 보이는 그런 장면들 천천히 슬로우 모션으로 보이는 그런 이제 영상을 촬영을 하거나 제작을 그러니까 그런 영상을 이제 촬영을 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 120프레임, 119프레임 요 정도 잡습니다. 요 정도. 그래야 슬로우 모션이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지금 모바일 기기 같은 경우도 거의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모바일 기기에 슬로우 모션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여러분들 그 뭐 촬영을 해보시라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 핸드폰 모바일 기기의 성능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기능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거의 119프레임 정도 잡혀 있을 거예요. 지금은 저도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요 정도 프레임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 뭐 수도꼭지나 샤워기로 물 트는 거를 요걸로 한번 촬영을 해보시면 물방울 하나하나가 다 보여요. 물방울 하나하나가. 그래서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요 기능이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 프레임 레이트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모션이 부드러워집니다.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그럼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스톱모션이 되는 거예요. 딱딱 끊기면서 뭔가 스톱모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듀레이션. 이 부분은 뭐냐면은 영상 길이입니다. 영상 필름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필름 길이. 자, 지금은 필름 길이를 이렇게 듀레이션이라는 부분으로 지정을 해놓고 들어갑니다. 지정을 해놓고 들어가는데 자, 얘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내가 5초 놓고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7초가 됐다. 그럼 2초가 모자르기 때문에 여기서 2초를 더 늘려서 7초로 맞춰놓고 또 작업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뒷부분에서 작업 들어가시면 되고 만약에 이걸 했는데 다 만들고 나니까 3초 정도밖에 안 나왔다. 그럼 2초가 남잖아요. 그럼 또 들어와서 여기 3초로 바꿔주시면 뒷부분을 또 자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길이 조절도 가능해요.
길이 조절도 가능하고, 자, 요 백그라운드 컬러 부분이 있는데 이 백그라운드 컬러는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작업하실 때 여러분들 눈에 편한 색상 선택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그리고 이제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OK를 눌러서 컴포지션을 만들어 주시면요. 자, 여기에 컴포지션 공튀기기 이렇게 이름이 정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컴포지션이 하나 리스트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현재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이 공튀기기 부분이고요. 얘는 1080 HD 사이즈에 자 1픽셀 뭐 그리고 자 5초짜리 영상 5초짜리 컴포지션이고요. 1초에 30프레임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인포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포 기능. 자,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은 또 여기에도 레이어에 자 공튀기기라고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이제 이 부분 이제 세팅이 들어가지는 거죠. 설정이 아까 전에 비활성화되어 있었던 부분들도 다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공튀기기 모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설명하면서 여기다 체크하면서 들어갈게요. 지금 요거는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공튀기기라는 이제 첫 번째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공튀기기는요, 여러분들, 자, 첫 번째 기획으로 이제 먼저 영상을 뭔가 모션을 만들 때 여러분들 항상 계획을 먼저 짜주셔야 됩니다. 계획을 짜지 않고 진행을 하게 되면요, 하게 되면 이제 뭔가 작업을 하다가 계속 완성도 되지도 않고 자꾸 산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영상, 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사업을 진행을 할 때 먼저 기획부터 하잖아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떤 거를 진행을 할 때는 무조건 내가 얘를 어떤 모션으로 어떻게 움직임을 줄 거고 어떻게 마무리해서 어떻게 보여줄 거다. 요런 기획이 좀 필요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면요. 자, 공이 여기에 밖에 있다가 여기 있을 때는 안 보입니다. 여기 있을 때는 안 보여요. 최종 결과물은 얘가 이렇게 떨어져서 통 뛰어서 이렇게 가서 굴러갈 거예요. 그리고 사라질 겁니다. 여기서 화면 밖으로 이동이 될 거예요. 요거 진행을 하는데 자, 순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얘가 제자리에서 점프를 뛸 거예요. 제자리에서 위로 아래로 해서 제자리 점프가 뛸 거고요. 제자리.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얘를 자,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킬 겁니다. 이동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요 자동으로 나와지는데 자, 요 기능을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기능이 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씩 천천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쉐입 툴로 여기 보시면은 위에 메뉴 여기도 여기 툴바도 컴포지션이 하나 만들어지고 나니까 활성화가 됩니다. 여기 가운데 보시면 사각형 요 툴이 있어요. 요거 렉탱글 툴이라고 합니다. 사각형 도형 툴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눌러 주시고요. 요거를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필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필이라는 부분이 있고 스트로크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 얘는 글씨를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여기 옆에 보시면 색상 들어가는 부분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건 뭐냐? 이 필 부분은 내가 색상을 어떤 색상을 쓸 거냐 아니면 색상을 안 쓸 거냐를 세팅을 해주는 그러니까 설정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필 부분에 여기를 눌러서 들어가시면은 이 글씨를 눌러서 들어가시게 되면 자, 이렇게 필 옵션이라고 그래 가지고 필 옵션이라고 그래서 자, 이 네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항목. 첫 번째, 색을 사용하지 않는다. 면색상이에요. 요 부분이 면색상. 동그라미를 그러니까 공을 그리시게 되면은 공을 그리시게 되면 여기에 내부 색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 외부 색상이 있습니다. 외부 이제 외곽 라인 색상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요 면색을 쓰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단색을 쓰겠다. 빨간색이면 빨간색, 노란색이면 노란색 이렇게 쓰겠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세 번째는
그라디언트. 그러니까 리니어 타입인데 선형 타입이에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 검은색으로 흰색이 되는 그 색상을 사용하겠다 라는 얘기고요. 얘는 맨 오른쪽에 있는 애는 방사형입니다. 가운데를 기준으로 바깥에까지 가운데를 검은색으로 바깥으로 흰색으로 이렇게 색상을 그라데이션 느낌으로 지정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OK를 누르는데 저희는 일단 솔리드를 쓸 겁니다. 단색. 그리고 제자리 공티기가 다 되고 나면 다시 여기 그라디언트로 바꿀 거예요. 그라디언트로. 자, OK 눌러주시면 되고요. 솔리드 선택해서. 그 다음에 여기 필 부분에 여기 필 부분 얘를 눌러서 색상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색상. 눌러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을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은 자 스트로크는 안 쓸 거예요. 스트로크는 안 쓸 거기 때문에 아까 전에 필 부분에서 말씀드렸죠. 스트로크도 요 글씨를 클릭을 하시면은 네 가지 항목 논이나 아니면 솔리드나 그라디언트나 자 방사형 레디얼 타입의 그라디언트 요게 이제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안 쓸 겁니다. 그래서 요 논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얘는 안 쓸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잡아 주시고 여기 렉탱글 툴 길게 눌러주시면 여기 엘립스 툴이라고 있어요. 엘립스 툴. 자 둥근 공이겠죠, 그죠? 네모난 공이 아니라 엘립스 툴을 사용을 해서 여기에 공을 그려주는데 공을 그리실 때 여기 드래그를 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공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드래그를 할 때 얘가 1번이고요. 1번. 자 2번 중간에 Shift 키를 누릅니다. Shift 키. 얘가 2번이에요. 그러면 자 지름이 일정한 원이 만들어집니다. 지름이 일정한 원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서 Shift 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원이 만들어지죠. 자,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시다가 여기 이제 동그라미를 또 막 이렇게 그리실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그리신 분도 계시는데 하다 보면은 자, 여기 쉐임 레이어라는 항목이 여러분들 동그라미를 하나 그렸을 때 생기셨을 겁니다. 생기셨을 건데 자, 여기 보면은 자, 엘립스가 1번부터 9번까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저희가 처음에 만든 거는 요 엘립스 1번입니다. 엘립스 1번인데 또 제가 막 여기서 아니면은 이제 하고 나서 여러분들도 잠깐 또 이게 동그라미를 조그맣게 또 한번 그리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클릭이 한번 잘못됐다든지 이러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이 되면은 여기에 쉐임 레이어 안에 원이 이렇게 여러 개가 만들어져요. 자, 요거 지우는 방법은요. 컨트롤 Z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두 번, 세 번으로 해결될 거 아니면 다시 하는 게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 그냥 여기서는 얘는 컨트롤 Z로 돌릴 필요도 없이 여기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고요. 여기 9번 누르고 Shift 키 눌러서 9번 선택을 하신 다음에 Shift 키를 눌러서 2번을 누르시면 한 번에 쫙 선택이 될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선택이 되면 지금 2번하고 9번까지 선택이 됐죠. 여기서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딜리트 키를. 그러면은 지워져요. 이렇게. 자, 이게 여러분들 이제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여기 쉐입 레이어 하나 여기에다가 동그라미도 그리고 네모도 그리고 별도 그리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여기 레이어가 되게 많아지는데 요거 이제 관리를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항상 꼭 잘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이 쉐입 레이어 안에 여러 개의 도형을 그릴 거냐 아니면 얘를 레이어를 분할을 해가지고 쉐입 레이어를 여러 개를 만들 거냐 이게 있는데 이거는 무슨 기준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을 편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작업을 편하게 하는 방법이나 아니면은
내가 요거 완성된 거를 요렇게 만들 예정인데 이거를 하려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계획이 머릿속에 잡히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직은 여러분들 배우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천천히 같이 한 번씩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공이 여기에 있고요. 동그라미를 하나 만든 게 여기에 있고, 지금 여기 화면 가운데 보시면은 여러분들 뭔가 또 중심축이 하나 또 여기 있습니다. 자, 도형을 하나 이렇게 만드시게 되면은 중심축이 두 개가 생겨요. 여기 전체 화면에 중심축 하나, 그리고 도형 하나에 중심축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생기게 됩니다. 두 개.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 레이어를 보시게 되면은 쉐임 레이어라는 항목이 있고요. 그 안에 엘립스라는 항목이 있죠. 그죠? 여기 보시면 요 가운데 있는 요 중심축은 뭐냐면 쉐임 레이어의 중심축이에요. 쉐임 레이어의 중심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컨텐츠 안에 엘립스를 선택을 하시면은 이 엘립스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중심축이 하나 또 생긴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잠깐만요. 아, 얘가 지금 제가 여기 엘립스 툴이 선택이 되어 있어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맨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커서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셀렉션 툴입니다. 얘는 도형 툴이고요. 얘는 선택 툴이에요. 셀렉션 툴. 그래서 요거를 눌러주시면 여기 가운데에 중심축이 생긴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부분. 레이어를 선택하면 여기, 엘립스를 선택하면 여기에 중심축이 생겨요. 자, 이번에는 얘를 여기에다가 배치를 해줄 거예요. 여기 중심축이 여기에 오게끔 배치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여기 지금 툴바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펜 비하인드 툴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툴이 있어요. 펜 비하인드. 이건 뭐냐면 중심축을 이동시켜 주는 툴입니다. 얘가 중심축을 이동시키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자, 요걸로 여기 쉐임 레이어를 선택해서 드래그로 여기까지 끌고 옵니다. 드래그로.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동이 돼요. 이동이 되는데 얘를 또 정확하게 가운데다 배치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용하는 게 얘를 끌고 오면서 컨트롤 키를 눌러주시면 여기에 스냅이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동그라미 가운데에다가 중심축을 배치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끌고 오면서 컨트롤 키를 눌러주는 겁니다. 컨트롤 키. 드래그를 하면서 컨트롤 키를 눌러주시면 자, 스냅 기능으로 여기다가 가운데다 배치를 해주실 수 있어요. 가운데뿐만이 아니라 여기도 다 가능합니다. 여기도 다 가능해요. 이 부분도 이렇게 이 라인으로 이렇게 봐서 가능하고요. 이렇게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도 라인 선상에. 그래서 요거 이제 중심축 옮기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뭐 한 가지는 여기 트랜스폼 이건 이제 나중에 또 알려드리겠지만 여기 트랜스폼 엘립스 1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엘립스 1을 열어서 보시면은 얘를 열어서 보시면 트랜스폼 엘립스 1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포지션 값을 00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포지션 값을 여기를 0, 여기도 0 해주시면 얘가 가운데로 이동이 돼요. 그러면 레이어 중심축하고 엘립스 중심축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게 됩니다. 이렇게 중심축을 가운데로 이동을 시켜주는 방법이에요. 자, 지금 이제 펜 비하인드로 이제 중심축 옮기는 것까지. 자, 여기
포지션 00 부분 입력하는 부분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 수치가 두 군데를 입력하게끔 되어 있어요. 두 군데를 입력하게끔 되어 있는데 왼쪽에 있는 거는 X축 가로 방향을 얘기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Y축이에요. Y축 세로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기 수치를 입력을 하는데 자 여기 수치에 그 기준점이 그러니까 기준이라기보다 수치를 입력할 때 여러분들 요걸 좀 아시면 좀 더 쉽게 배치를 하실 수가 있는 게 수치를 이해하실 수가 있는 게 여기 좌측 상단 끝부분 여기는요 0,0이 됩니다. x도 0이고 y도 0이에요. 자 오른쪽 끝은요 오른쪽 끝은 1920이고요 0입니다. 자 여기는 1920에 1080이에요. 그리고 여긴 자 0하고 1080입니다. 자 대각선 아래로 이렇게 우측 하단으로 내려가는 요 부분이 수치가 다 커지는 거예요. 플러스 값입니다. 여기로 가면 마이너스 값이 되는 거죠. 그죠? 자 반대로 밑으로 내려가면 플러스, 위로 올라가면 마이너스,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인 거예요. 자, 요 부분은 이제 그래프 작업할 때도 되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은 여기서 뭐 여기다가 놓을게요. 여기다 놓고 이제 튕기는 거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이 원을 움직일 때 여러분들이 또 요것도 주의를 해 주셔야 되는 게 페임 레이어를 잡고 움직이는 것과 여기 엘립스를 잡고 움직이는 게 다릅니다. 요거 자 엘립스가 선택이 돼 있는 상태는 요게 점이 이렇게 중심축이 조그맣게 나오잖아요. 이 상태에서 얘를 움직여 주시면요 다시 여기 수치가 이렇게 들어가져요. 수치가 다시 틀어집니다. 그리고 이 레이어의 중심축은 여기가 돼요. 만약에 이 중심축을 기준으로 얘를 로테이션 회전을 시켰을 때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돌겠죠. 그죠? 근데 자 얘가 가운데로 들어가져 있는 상태에서 이 레이어를 회전시키면은 요 제자리에서 얘가 빙글빙글 도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엘립스 자체를 로테이션을 돌리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도 맞아요. 근데 자, 지금 트랜스폼이라는 항목이 두 군데가 있는데 이 트랜스폼 엘립스 1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이 원에 대한 위치값, 크기값, 회전값이에요. 투명도값 이런 것들이고요. 여기 트랜스폼은요. 레이어의 위치값, 회전값, 크기값 요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션이나 작업을 진행을 할 때 굉장히 편리한 게 이 레이어를 잡고 움직여 주는 게 편해요. 왜? 자, 여기 단축키가 있는데 단축키가 자, 여기 설명을 좀 하면요. 단축키가 P가 있고요. 일단 P가 있고 그 다음에 R, S, O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P는 포지션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R은 로테이션을 얘기해요. 로테이션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S는 스케일, O는 O가 아니라 T예요. T는 오퍼시티를 얘기합니다. 자, 포지션 위치 값을 얘기하고요. 얘는 위치, 회전, 크기, 투명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얘는 어디에 있는 단축키냐면요. 이 레이어에 대한 포지션, 로테이션, 스케일, 오퍼시티 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요 부분을 그래서 이 단축키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에는 이 레이어에 있는 트랜스폼을 사용을 하는 게 가장 편해요. 여기에 있는 걸 사용하는 것보다는 요걸 이제 사용하기도 저희 수업 시간에 이제 사용하기도 하겠지만 이것보다는
자, 여기 아래에 있는 요 트랜스폼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셀렉션 툴로 여기 레이어를 선택해 주시고 쉐임 레이어를 선택해 주시고 자, 얘 원을 여기까지 이동을 좀 시켜 주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자, 중심축이 같이 움직이고 있죠. 자, 공튀기는 모션은요. 공튀기 모션은 위치 이동입니다. 그죠? 위에 있다가 밑에 있다가 또 위에 있다 밑에 있다.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포지션 모션을 먼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레이어를 선택해 주시고 P 눌러 줍니다. P를 눌러 주시게 되면 얘는 이제 포지션 단축키라고 그랬어요. 그죠? 포지션 단축키가 되고요. 여기 항목에 포지션만 이렇게 보이게 돼요. 나머지는 안 보이게 됩니다. 왜냐면 이게 레이어 한두 개를 가지고 여기를 다 열어놓고 작업을 하면 괜찮아요. 한두 개 정도쯤이야. 근데 나중에 레이어가 진짜 10개, 20개 막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요. 이게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찾아다니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위아래로 막 찾아다니고 막 이렇게 되게 힘들어서 그냥 단축키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항목만, 내가 사용하는 항목만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얘는 애니메이션은 뭐, 애니메이션은 자, 시간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간.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0초일 때, 여기에 있다가, 1초일 때, 여기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로. 자,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해주는 거냐면, 여기 화면, 여기 보시면은, 자, 타임라인이라고 합니다. 타임라인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요게 있어요, 요거. 인디게이터라고 얘기합니다. 요거를. 인디게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현재 시간대를 얘기를 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작업 화면 안에서 현재 시간대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보시면은 다 0으로 잡혀 있죠. 현재 0초라는 얘기입니다. 0초. 0초이고요. 자, 0초에서 1초에 얘가 밑으로 그러니까 내려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 여기에 이 포지션 값이 변화가 있어줘야 됩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인디게이터가 지금 현재 0초에 있는 상태에서 여기 포지션을 토글을 눌러주세요. 토글. 얘는 내가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하겠다라고 할 때 처음에 한 번만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0초에 이 위치, 공을 여기 위에다가 올려놓고 토글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토글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자, 여기 타임라인에 이렇게 마름모 모양의 도형이 하나 생기고요. 여기에 색칠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란색으로. 얘를 이제 키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키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게 뭐냐면은 얘는 지금 현재 포지션 요 값에 지금 제 거 같은 경우는요. 286.0, 274.0이 이 값이 여기에 기록된 거예요. 기록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가 떨어지는데 처음에 떨어지는 거라서 한 15프레임이라는 시간을 적용을 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 인디게이터를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인디게이터를 드래그로 움직여 주시면 되는데 자, 지금 제 거 10프레임, 20프레임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여기 가운데다가 인디케이터를 갖다 놔 줄게요. 이렇게 갖다 놔 주면은 여기 왼쪽에 15프레임이라고 이렇게 뜹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막 하다가 배치하기가 되게 힘들다.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 15프레임 딱 맞추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실 때는요. 여기 부분을 클릭을 해서 얘를 클릭하면 직접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15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이 인디게이터가 15초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15프레임으로 15프레임으로 이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여기다 놓고 이 공을 밑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할 때 Shift 키를 눌러주시면 자, 수직으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내리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키프레임이 여기 또 하나 생겼어요. 15프레임에. 그죠? 15프레임에 생기고 여기에 이동 경로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동 경로. 이동 경로가 표시가 안 되면요. 이게 안 되면 애니메이션 적용이 안 된 거예요. 얘가. 자, 이렇게 이제 공이 내려오는 게 만들어졌고요. 요 인디게이터를 드래그로 좌우로 왔다 갔다 해주시면요. 얘가 공이 움직이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0초에서 15프레임 사이에 공이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모션이 만들어졌어요. 중간 단계가 다 작업이 되는 겁니다. 중간 단계가 다 맞춰지는 거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조그만 점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각 1프레임씩 여기에 표시가 된 거예요. 여기가 0프레임, 1프레임, 2프레임, 3프레임. 이렇게 프레임이 여기에 다 표시가 된 거고요. 지금 간격이 다 일정하잖아요. 그죠? 간격이 일정하기 때문에 얘가 밑으로 내려오는 게 일정하게 내려오는 겁니다. 일정하게. 근데 이거 간격이 넓으면 간격이 넓다가 점점 이게 좁아지게 되면요.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거예요.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거고 이 간격이 반대로 점점 넓어지면요. 점점 넓어지면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겁니다. 근데 요거 이제 조절은 이제 다음 기능에서 좀 진행을 할 거니까 요건 요대로 갈 거예요. 자, 두 번째. 공이 이렇게 떨어졌으면 다음엔 튕겨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튕겨 올라가야 되니까 이번에는 10프레임 뒤로 가겠습니다. 10프레임. 자, 15프레임에서 10프레임 뒤는요. 25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다가 직접 입력을 하시거나 25라고 아니면 인디케이터를 25프레임 있는 위치로 이동을 시켜 주시면 돼요. 이렇게 25프레임으로 이동을 해 주시고 얘를 여기 보시면 여기 이동 곡선이 있잖아요. 이동 경로 여기 중간까지 올려주시면 됩니다. 중간까지 올려주시면 돼요. 자, 지금 현재 25프레임이니까 중간까지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이동 경로의 반 정도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얘를 또 10프레임 뒤에 1초 5프레임이 될 거예요. 1초 5프레임은 입력을 자, 1.5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1.5. 1.5라고 입력을 해주시면은 자, 1초 5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1.5 입력을 해주시고 자, 10프레임 뒤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얘를 여기 다시 아래까지 이렇게 내려줄 건데 정확하게 같이 내려줄 수가 없어요. 얘를 정확하게 내려주기가 되게 힘들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바닥에 있었던 위치랑 아니면은 여기 수치를 Y축 수치를 확인을 하고 1초 5프레임에다가 여기 바닥에 내려왔을 때가 15프레임이잖아요. 그죠? 15프레임 여기에 Y축 값을 확인을 한 다음에 여기 1초 5프레임에 가서 Y축 값을 똑같이 입력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 키프레임을 1초 15프레임의 키프레임을 컨트롤 C를 눌러서 자, 카피였어요. 그죠? 카피. 자, 요거를 눌러서 내가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고 싶은 위치 인디케이터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1초 5프레임이죠. 1초 5프레임 여기다가 컨트롤 V를 해주시면 얘랑 똑같은 값의 수치가 여기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여기에. 그러면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똑같은 위치로 내려오는 모션이 만들어집니다. 자, 똑같이 또 10프레임 뒤 1초 15프레임으로 가서
여기 1초 15프레임으로 가서 얘를 또 반까지 올립니다. 중간까지. 아까 전에는 여기까지 올라갔으니까 이번에는 그거의 반,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반 정도 이렇게 올려주시고 또 뒤에 가서 10프레임 뒤에 가서 자, 바닥에 내려왔을 때의 키프레임, 바닥에 내려왔을 때의 키프레임, 얘를 복사 컨트롤 C 눌러주시고 여기 가서 컨트롤 V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자, 복사 붙이기는 여기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키프레임을 복사 붙이기 할 때. 그래서 얘를 컨트롤 C 여기 가서 컨트롤 V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입니다. 또 10프레임 뒤로 가서 얘를 올리고 10프레임 뒤로 가서 복사 붙이기 해주시고 프레임 가서 또 올려주시고 10프레임 뒤에 또 복사 붙이기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 제 거 3초 25프레임까지 진행됐습니다. 여기까지 다 되신 다음에 움직이는 거 보시려면은 여기 프리뷰라는 패널이 있어요. 프리뷰 여기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시던가 아니면 단축키 스페이스바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